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유지은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을 만나이로 통일한다고 밝혔죠. 만나이 계산법은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는 셈법인데요. 보통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고 시작하잖아요. 만나이가 도입되면 언급결에 보통 세는 나이보다 2살 정도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렸던 나이 표기를 통일하는 효과에 괜히 어려지는 기분도 들다 보니 여론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나이가 들어도 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거나 젊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이와 반대로 500년이 지나도 그대로여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물질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원래 촬영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원래 늦으실 분이 아닌데. 편리함에 많이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깜짝이야. 아니 어디서부터 지켜보고 있던 거야? 역시 지금 왜 이렇게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말하세요.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세요. 경현 씨야말로 용기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기요? 저는 늘 있는 게 용기예요. 늘 용기를 장착하고 다니는 리포터인데? 경현 씨 요즘에 용기 내 챌린지가 유행이래요. 그런 챌린지가 유행이라고요? 어머! 또 제가 그런 챌린지 전도사가 돼야죠. 제가 누구보다 용기 내고 있는 리포터잖아요? 나에게 지구란 나에게 지구란 나에게 지구란 나에게 지구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만드는 지구를 위한 용기 있는 실천.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이곳.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열린 행사 현장 찾아왔습니다. 우와!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정미란 대표입니다. 선생님, 제가 용기를 내서 일단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이 어떤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는 건지 먼저 여쭤볼게요. 모든 제품들은 제로 웨이스트 상품들이고 이 제품 자체가 사용하고 버려졌을 때 지구에 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버려지는 거는 쓰레기잖아요. 그쵸. 여기에 있는 것들도 어쨌든 사용하면 버려지는 쓰레기들일 텐데 이게 어떻게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기 있는 모든 상품들이 우리 아이가 사용해야 되는 생리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게 생리대예요? 예, 이게 생리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생리대가 아니라 빨아 쓰는. 저는 거의 7년째 사용하고 있고 초경을 시작한 우리 아이는 일회용에 대해서 궁금함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도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야, 네. 이런 번거로움을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사용하시게 되는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좀 이기적인 생각인데 내가 건강하려고 그 번거로움을 감안한 거고요. 내가 건강해서 써보니까 조금 사용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번거로움이 사라지거든요. 정미란 대표는 아토피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위해서 친환경 면 생리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제품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캠페인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캠페인이에요? 제로웨이스트 상품들이 좀 더 친숙하게 생활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 작업을 해서 여기 실천해야 되는 목록들이 있고 이 나무에다가 실천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습관화를 시키는 그런 캠페인부터 연령층을 지금 현재는 원주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물티슈 사용하지 않기.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일주일? 저 혹시 못 믿으시는 거예요? 꼭 지킬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대표님께서 굳이 먼저 나서서 이런 거를 실천하고 좀 알리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나 하나면 작은 문제인데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 되게 큰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그 같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 한 분이 실천함으로 인해서
대표님이 전판, 저도 실천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앞에 찍고 계시는 우리 PD님도 실천을 할 수가 있고요. 명숙 씨, 용서 씨, 할 수 있죠? 의미 있는 실천,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챌린지를 실천하고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 왔으니 커피 한 잔 마실까요? 근데 잠깐만,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벽 한켠에 붙어있는 이거 뭐죠? 지구랑 용기까지 넣는데 지구까지 살릴 수가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아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저기 보니까 뭐 용기 챌린지가 지구까지 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적어져 있던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 저희가 그 이제 커피나 음료나 그다음 디저트를 가져갔을 때 텀블러나 용기를 이용해서 담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챌린지를 시행하고 있는 카페 사장님 최아람, 김용은 부부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피디님이 이걸 주셨구나. 아니 사실 텀블러 우리 피디님도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따라 가지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피디님 앞으로 가지고 다니실 거죠? 이 용기 챌린지는 왜 하게 되신 거죠? 지금 많이 늦었지만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는 좀 반대로 가보자. 배달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용기 챌린지와 그다음에 친환경 용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여기에다가 가득 좀 커피 부탁드릴게요. 뭐가 맛있어요? 아메리카노로 저는 라떼로 라떼로 드릴까요? 가게를 방문해주는 수많은 손님들이 SNS로 용기 챌린지에 참여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 약간의 용기로도 가능합니다.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지구도 지키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겠죠. 뜨겁네요. 사장님, 보온이 잘 돼서 뜨겁네요, 뜨거워. 야, 근데 이 텀블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부분에서 용기 내 챌린지를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져오시는 텀블러뿐만 아니라 종이컵이나 아니면 포장 용기도 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그 손님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셨는데요. 이게 하나의 놀이처럼 되고 문화가 되니까 더 같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모두에게 공감을 사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를 사랑하는 일,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해낼 수 있습니다. 잠깐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구가 사는 길이자 곧 내가 사는 길일지 모릅니다. 환경을 위한 자발적 활동, 더불어 사는 우리의 지속적인 과제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친환경 용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 원주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숍을 운영하고 있는 윤소라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여기는요, 이 원주에서 최초이자 또 유일한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불편해서 차린 게 맞아요. 오. 네. 아니 여기 좀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처음에는 주부님들 위주로 조금 많이 찾아주셨는데 요즘에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 있는 20대 뭐 대학생분들도 많이들 오셔주시고 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엄마를 오히려 데리고 같이 와서 엄마 이건 뭐래 이렇게 물어보면서 뜨거워지고 있대 빨간색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저는 좀 기억에 남거든요. 수제 캔들샵이었던 이곳은 한켠의 작은 세제 소분 코너로 시작했지만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원주 유일의 친환경 샵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약간 눈에 띄는 게 막 여기 보니까는 요거는 지금 익숙하지 않아요. 저거는 뭐예요? 세제를 소분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저희가 준비된 원하는 세제를 원하는 만큼 다시 담아서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필 병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용기를 가져오시면 세제를 채워서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 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지구가 오염이 되고 물이 오염이 되는데 용기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고 이거 누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누가 먼저 생각했든 어떤가요?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곳에서 판매되는 모든 것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인데요. 대표님만의 그 철학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픈하시게 된 이 이유? 계기가 있다면요? 제가 제로웨이스트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게 어렸을 때 우연히 TV에서 봤던 그 바다 거북이 코에서 빨대 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바다 거북이가 너무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린 마음에 조금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조금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됐었는데 저희 로고를 보시면은 바다 거북이, 돌고래, 북극곰이에요. 그 동물들에게 저희가 조금 피해를 덜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가게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지구란 나에게 지구란 나에게 지구란 나에게 지구란 지켜야 할 가족. 같이 살자. 빌려 쓰는 공간이다. 우리 아이와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집, 사랑, 돈? 우리에게 첫 번째는 지구입니다. 지구가 없다면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진짜 지구를 위해서 용기 내주세요. 지구에게는 두 번째는 없습니다. 네, 플라스틱 대신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써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실천들 잘 봤습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인데요. 올해부터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도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와 더욱 가까워졌죠. 이전의 집은 주로 일과 이후의 안식처였다면 이제는 일터이자 치료 격리 공간이자 여가와 자기개발 공간으로도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집에 살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집일지 함께 보실까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해 사는 걸까요? 아님 내 삶을 위해 집을 사는 걸까요? 언젠가부터 자산으로만 생각해 본 집. 그동안 잊고 있던 우리 집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사는 한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의성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학정입니다. 의성에 온 지는 한 이제 2년 조금 넘은 것 같고 여기에 온 지는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 공간은 이제 예전에 의성군 안사면에서 안사우체국이라는 공간이었고요. 그 뒤로는 안사우체국이 인구 소멸 위험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빈 공간으로 있다가 이제 제가 들어와가지고 식당으로도 1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제가 집으로서 살고 있죠. 우체국이 사라질 정도로 작은 시골 동네. 도시 청년이 여기서 장사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성군은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 안사면은 주민등록상으로는 800여 명? 어마어마한 소도시죠. 네. 의성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면은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관광객들을 끌어올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체국이라는 공간에서 식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특색을 좀 알아봐 주시고 멀리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가게 2층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사장님의 충전소.
우체국 관사였던 곳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널찍해 보이는데요. 이 집에서의 삶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창도 크고 너무 좋아요. 집돌이니까 언제든지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엄청 편안한 곳, 안식처 같은 거죠. 다 합치면 100몇 평이더라고요. 건물 전체를 빌리는데 서울 한복판의 반지하 가격이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 운영도 하고 위에 집 비용까지 이거 포함한 거니까 그렇게 치면은 굉장히 싼 거죠. 제가 이제 28밖에 안 되니까 뭐 부모님이랑 함께 산다던가 아니면 그냥 원룸에 월세 내고 사는 친구가 대다수죠.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전부 다 20대 후반이고 막 하니까 기본적으로 다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비싸고 50-60만 원은 기본으로 가는데 서울 이런 데는 50-60만 원으로 반지하를 사니까 저희 나이대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뭐 많이 벌어야 200 후반 벌 텐데 많이 번 게 그 정도일 텐데 거기에서 60만 원이 나가버리면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주거 공간도 다 하고 가게도 크고 하니까 요즘에 와서 돌아보면은 적절한 가격이구나. 도시에 비하면은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렴한 집값은 확실한 장점. 하지만 시골에서의 삶이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저 첫 번째 배달 음식이 안 온다라는 거. 굉장한 불편함입니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늘 뭔가 피자 먹고 싶거나 이러면은 제가 차 타고 직접 사러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햄버거가 없어요. 그래서 장 보러 갔을 때 제가 안동으로 자주 가는데 안동에서 장 보고 햄버거 하나 사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사실 잘 못 놀아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 쉬거든요. 월요일 하루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직장 생활을 하니 주말밖에 안 되고 저는 월요일 하루밖에 안 되고 또 심지어 여기에 있으면서 하루 쉬는 날에 또 뭐 밑반찬 같은 것들도 준비해야 할 때도 있고 장 보러 갈 때도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 안에서 혼자서 좀 잘 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인구 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을 만큼 한적한 시골. 여기서 새로 정착한다는 게 쉽지만 않았을 텐데요. 이 공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 도시에서 식당을 했으면은 장사 안 될 때 앞에 나가서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이니 잡고 식사 한번 하세요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부 다 처음 이거 시작할 때 안 된다 했는데 저는 된다고 믿었거든요. 인구 소멸 하는데 거기에서 좀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몇 억이다 뭐 이렇게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잠재력 있는 곳이고 굉장히 좀 성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그래도 적어도 몇 억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꿈을 현실로 이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주인공 이학정 씨. 아무나 쉽게 도전하지 못한 길을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저는 늘 도시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어떻게 사는지도 사실 몰랐고 어떻게 뭐 돈을 버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노는지도 몰랐는데 늘 농촌은 뭐가 없을 거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무조건 농사만이 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우연찮게 여기 농촌에 와가지고 한 달 살아보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 달라요. 뭔가 뚜렷한 목표가 없는 친구들은 늘 똑같이 가요. 주변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냥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뭐 토익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 뭐 학과에 맞춰서 뭐 맞춰가지고 또 기업에 취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그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서 사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뭔가 만족감이 없고 뭔가 우울감이 오고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늘 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문득 우연찮게 왔던 그 농촌의 삶이 내가 농촌에서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처럼 본인을 완전히 다른 환경에 한번 던져 놓아 본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 못한 것들을 한 번씩 다시 보게 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본인 스스로부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사는 집은 어떤 곳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매일 밤 잠들며 꿈꾸는 공간이겠지만요. 이학정 씨에게 집은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우체국이었던 공간에 식당을 만들고 옥상에는 집을 만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요즘은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은 현실인데요. 오히려 우연치 않게 온 농촌에 눌러앉아 미래를 꿈꾸는 주인공들의 패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청년의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도 데뷔 초기인 90년대 초반 많은 단편 영화를 제작하며 연출법을 익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멀티플렉스에 밀려 단편 영화들이 관객을 만날 기회조차 잃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목포에 아주 소중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주로 어떤 장르를 즐겨보시나요? 여기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등 다양성 영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목포에 자리 잡은 전남 유일의 독립예술영화관을 소개합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상업영화와 멀티플렉스에 가려져 독립예술영화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가운데 목포 원도심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소 잘못 알려준 거 아닌가요? 영화관이 있을 분위기가 아닌데. 못 찾겠다, 꾀꼬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영화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영화관은? 제가 잘 알죠. 거기 신한수협 2층에 있습니다. 예. 분명 여기가 맞는데 여기가 영화관이라고요? 영화관이 있을 위치가 아닌데. 잠깐. 입간판도 군데군데 보이고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시네마 라운지 MM입니다. 네, 저희 시네마 라운지 MM은 목포 그리고 전남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있는 독립영화 그리고 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입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 이 자리는 아니지만 목원동에 처음 개관을 했고요. 2020년도에 지금 이 자리 만호동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까지 많은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를 배급 상영하면서 관객과 영화를 잇는 영화관. 목포 독립예술영화 상영관은 1930년에 일제가 쌀수탈 창고로 세웠던 옛 조선 미국 창고 주식회사 자리에 터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목포에서 그렇게 독립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독립영화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정성우 감독님과 함께 만들어 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영화 산업 전체가 어려워진 가운데 독립영화 불모지와 다름없던 곳. 20만 명을 웃도는 소도시를 굳건히 지키는 영화관이 여기 있습니다. 시민 극장주 60여 명과 6명의 활동가 등 지역 독립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해 만든 이곳은 휴관과 재개관, 이전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4살 생일을 맞이해 다시 신발끈을 묶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둘러보니 특별한 색이 눈에 띄는데요. 영화관 입구, 입간판, 심지어 티켓까지 다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데 한번 쓰고 버리는 티켓은 저리 가라. 리뷰를 쓸 수 있는 특별한 티켓으로 영화를 기억하고 추억하세요. 저희가 독립예술영화로서 영화의 다양한 장르를 상영을 하고 있는데 보라색은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독립예술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다 모여라! 뜨거운 관심 속에서 최종 선발된 관객 리뷰단이 떴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올 한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 관객 프로그래머를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한 해 이곳을 찾은 관객은 1,300여 명. 한 달 평균 100명꼴인데요. 60여 편의 장편 영화가 상영됐는데 비상설 영화관 중 가장 많은 상영 횟수를 자랑합니다. 독립예술 영화를 사랑해주는 이들이 있어 가능했는데요. 독립예술 영화의 매력은 무엇인지 사심 가득 담은 리뷰 부탁드려요. 영화제 자원 활동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몇 년부터 영화관 혼자 이렇게 영화 보러 자주 오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혼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좀 리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목포 시민뿐만 아니라 전남을 대상으로 리뷰단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리뷰단은 월 2회 영화를 보면서 리뷰를 볼 거고요. 리뷰를 작성하는 것 외에 작은 소모임을 통해서 영화 모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영화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 안에서 좀 청년들 좀 모일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2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 제24회 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 신인 감독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평단의 호평을 받은 웰메이드 리얼리티 영화 축복의 집 상영회가 있습니다. 영화관인데 영화관이 아닌 것 같은 집 같은 편안함과 아늑함이 있는 이곳에서 푹신한 의자에 몸을 파묻고 방구석 일려를 즐겨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해수 동생 해주는 역을 맡은 이광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관객과의 대화 GV가 진행됐는데요. 제목의 이유, 캐스팅 비화, 로케이션 등 필름 너머 숨겨진 뒷이야기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영화가 던지는 시사점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포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왔다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GV의 배우님하고 이제 감독님하고 화면의 연출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웠어요. 예, 공간 자체가 어느 극장보다 아름다웠고 그 관객들 반응도 너무 좋아서 유쾌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관심 또한 이런 공간들이 많아서 관객들이 좀 더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좀 있어야 이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시작된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는 카페, 성당 등 상영을 허락해준 곳 어디든 영화관으로 만들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9회째를 준비하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전남 측에서는 유일한 영화제이고 유일한 또 독립영화제 축제로서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좀 평화와 좀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처음 시작을 한 영화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곳은 단순 영화관을 넘어 지역 시민사회의 거점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곳 만호동을 지키는 오래된 가게와 어르신의 일상을 기록한 단편 마을 다큐멘터리 만호도 제작했습니다. 지역에서의 시민과 영화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관 속에서 영화를 매개로 해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가운데에 시민들이 분명하게 존재해야지만 그 힘의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관 한편에는 전국 최초 영화 소셜 프랜차이즈 금지옥엽을 오픈해 영화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평소 만나기 힘든 LP, 포스터, 서적 등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보물창고입니다. 이곳에서 당신만의 영화 굿즈를 찾아보세요. 네, 저희 영화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항상 저희 기억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나
SNS 많이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주도 관객 위주의 독립예술영화관인 이곳은 목포만의 색깔로 영상 영화 문화를 형성하고 또 꾸준히 소리를 내는 협동조합이자 마을 기업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 변방의 독립영화관 커뮤니티를 응원합니다. 시민과 지역 문화 활동가 그리고 지역 독립영화인이 만든 목포 독립영화예술관. 여러 번의 이전과 폐관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가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시민 관객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농기구인 호미가요, 해외에서 우수한 기능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최대 온라인몰 원예 부분에서 호미가 베스트 상품 10위권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전통을 고수하며 K-호미를 만들고 있는 대장장이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쇠로 만든 작은 기구가 만들어지는 곳. 이곳은 일명 대장간으로 불립니다. 품질은 칼이나 낫이나 열처리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새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대장일을 못해요. 이곳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신기하고 재미난 대장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청북도 지도의 중심에 자리한 증평군. 이곳은 매월 1일과 6일 장이 열리고 있는 장뜰시장인데요. 물건을 팔거나 사러 온 장꾼들이 만나는 이곳을 지나 골목 한켠을 따라가 보면 지금은 사라져가는 옛것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대장간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호미를 시작으로 다양한 쇠로 만든 물건이 가득한 신비로운 공간의 대장간. 저는 증평에서 대장일을 한 50여 년간 한 최용진입니다.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저 충주로다가. 그래 매형이 아주 최고의 기술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좀 봐주다 보니까 벌이도 괜찮고 재미도 있더라고. 힘은 들지만은. 그래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워가지고 일이 나온 거죠. 시장 안 좁은 골목에 자리를 지키고 앉은 대장간. 물에 넣어야 된다고 오고 이제 뻗어. 내가 뻗어서 그 쪼고 오게 하려고 해. 장날을 맞아 오늘도 대장간을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익숙한 듯 장비를 고치러 온 사람에서부터 지나다가 신기한 듯 슬쩍 구경 온 사람. 각자의 사연으로 사람들은 대장간으로 모여듭니다. 반세기 동안 이곳에서 자리를 지킨 탓인지 오래돼 보이는데요. 제법 큰 규모에도 다양한 장비와 기구들이 발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대장간에 수시로 손님들과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어 사랑방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대장장이 최용진 씨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죠. 전라남도에서 왔어요. 강진에서. 사람들한테 소문 듣고. 아니 칼이랑 낫이 잘 들어요. 칼을 한번 가르면은 면을 칠 때 시간이 오래 가요. 많이 써. 낫도 그러고. 제 물건을 가져가셔서 손님들이 그 써보고 좋다고 칭찬할 때 아까도 보셨지만 먼 데서 그분들 써보신 분들이요. 그래서 다시 찾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보람을 많이 느껴요. 품질은 칼이나 낫이나 열처리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새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대장일을 못해요. 또 제가 일하면서도 보람을 느껴요. 제 나이에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친구도 다 퇴직하고 전부 다 노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힘 있는 데까지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 뿌듯함이 있죠. 대장장이 최용진 씨는 수십 년간 쇠와 불을 벗삼아 달려왔습니다. 망치질이 요란할수록 훌륭한 연장이 탄생된다고 했던가요?
최고의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과 모루와 시간의 견딤이 필요하죠. 수많은 담금질과 매질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철은 유연해지며 마침내 생활의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도구만 50여 종, 가지수로는 10,000점이 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농촌에서는 떨어질 수 없는 연장들이 지금 만드는 게, 그래서 농민들이 잘 쓰게 하려면 새도 좋아야 되고 첫째 각도가 잘 맞아야 돼요. 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게 쉬워 보이지만은 상대방이 좋게 쓰실 때는 내가 쓰는 것 같이 이런 마음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개발하고 어떻게 만들면 또 쓰기가 좋은가 이런 것도 자꾸 연구하는 게 이 대장간이요. 지금 뭐 포크레인, 뭐 중장비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 농기구에서 나온 거예요. 샘플이에요. 호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렇게 되면 여기 호미가 2개 나오는 게 여기. 공장에서 뚝딱 찍어내는 공장형 호미가 아닌 최용진 씨가 두드리고 만드는 수제 호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두드리고 만들어지는 호미는 우리나라의 전통 농기구인데요. 지금은 해외에서도 외국인들이 인정하면서 대장간에서 호미를 수출하는 곳까지 생겨났죠. 최용진 씨의 대장간도 그중 한 곳이었습니다. 이 작은 농기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대충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도 땀 흘리는 재미가 있어. 일을 안 하면 근지러워. 심지어 명절날까지 문을 연다니까. 산업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도는 우리가 일할 때는 한 1500도, 새가 녹을 시간은 1300도에서 1400도가 되거든. 그렇게 한 1600도 요 정도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새가 끊어져 버려, 녹아서. 최용진 씨는 1995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내 최초 대장간 부문 고유기능 전승자로 선정됐는데요. 화덕에 불을 피워 쇠를 달구고 담금질하는 전통 방식 그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 창작한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이 소품 이런 것도 창작 아이디어거든. 여기 한 30여 년도 넘었어요. 지금도 이제 오시면은 뭐 또 이렇게 도매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좀 더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뭐도 있어요. 타격이 좀 있더라고. 증평 대장간은 옛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농기구, 집게, 망치, 모루 등 장비들도 예전 것 그대로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지금 배웠던 사람들도 치우기 때문에 내가 안 권해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선. 그걸 어떻게 가르쳐. 이거 다 줘도 시원찮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옛날 같으면은 배울 사람들도 있지. 시골 면 단위만 해도 한두 군데, 세 군데까지는 있었어요. 제가 왔을 땐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었어. 저까지 5군데. 뭐 연세도 있어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차츰 못 써주다 보니까 저 혼자 남은 거죠. 발전도 많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뭐 대장장이도 없어질 거야 아마. 또 그렇게 나가겠죠 뭐. 그와 수십 년을 함께한 화덕도 오랜 세월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집게로 잡아 뜨거운 불구덩이에 쇠붙이를 녹이며 질리도록 두드렸을 손때 묻은 망치까지 최용진 씨의 젊은 날이 이곳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개혁은 먼저 여태껏 해오던 거니까 뭐 건강이 있는 한 이 일에 손은 뗄 수 없겠죠.
그래서 건강이 있는 한 이 일을 계속 지켜나가야죠. 쇠망치 소리 벗삼았던 옛날 대장간 풍경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기술과 추억, 오래된 향기도 언젠간 사라지겠죠. 동화책 속 공간 같은 대장간으로 놀러가 보시면 어떨까요? 네, 시장 안 좁은 골목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장간. 손님들은 단순히 농기구만 고치러 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기도 하네요. 이 쇠망치 소리를 벗삼았던 옛 풍경은 사라져가지만 삶 곳곳에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장인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도로에서, 일상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작은 호미 하나를 만드는데도 대충이 없는 대장장이의 마음처럼 예술영화관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처럼 우리의 일상 속 안전도 그렇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